자, 오늘 밤입니다. 날짜로는 3일 0시 30분입니다만 뭐 오늘 밤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카타르의 알 와크라에 있는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네. 대한민국이 호주와 아시안컵 8강전을 갔습니다. 아시안컵만 치면은 이제 9년 만에 리턴 매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9년 전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골로 연장 갔지만 졌던 그 결승전 패배의 어떤 좀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경기고요. 일단 뭐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규성 선수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호주 쪽에서 약간 그 도발성 발언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까도 우리가 까. 왜 우리 감독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왜 니네가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호주에서 한국 대표팀의 약점은 그러니까 클린스만의 약점은 클린스만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 상관없다. 뭐 걔네가 뭐라고 하는지 뭐 계속 얘기는 해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쿨하게 받아쳤다고 네.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클린스만 감독이 하도 웃고 다니다 보니까 네. 뭐 일부러 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퍼진 거에 이어서 그렇죠. 이제는 호주 매체들이 한국 매체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해서 네. 예, 감독이 인기 없다라는 걸 아예 기사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그 제목이 인크레더블리 언파퓰러인가 뭐 네.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네. 인기 없다는 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클린스만을 니들이 까는 거는 우리가 네. 뭐 별로 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고요.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제 여동생을 막 놀렸거든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근데 여러모로 네. 어느 날 울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때 저기 골목에 저기 아랫집에 사는 애가 들렸다 그때 뛰쳐나가가지고 엄청 그럼요. 싸웠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 야 내가 놀려야지 왜 네가 놀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호주 쪽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도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도발로 받거나 뭐 하진 않았고 특히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호주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분위기가. 그렇죠. 네. 좀 관심이 떨어졌죠. 우리가 호주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을 때는 AFC 막 편입됐을 때쯤, 네. 뭐 2006년도 히딩크 때쯤, 뭐 이런 때쯤이고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네. 네,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는 뭐 이제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도발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2015년도 결승에 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했는데 조규성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한테 좋은 걸 배웠는지 네. 예, 결승전 패배 때는 내가 없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받아쳤다고. 예, 역시 멘탈 갑들 두 명이 앉아 있으면서 어떠한 마인드 게임도 통하지 않는 네. 예, 그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아놀드 감독 기자회견도 보니까 좀 그러니까 굉장히 8강에 올라왔지만 8강이 목표가 아닌 팀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인터뷰를 했던 게 화제가 되는데 아놀드 감독도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전화를 했다. 손흥민 언제 빨리 데려가라. 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네, 그 얘기가 예전에 이제 호주 기자들 사이에서 했는데 네. 화제가 돼서 기자회견장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 농담이었고 그때 그 말은 농담이고 내가 네. 진짜 엔지한테 전화를 한 건 아니다. 음. 하지만 데려줬으면 하는 건 맞긴 맞다. 네. 예, 빨리 데리고 가라. 이렇게 농담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많이 아시다시피 전 호주 대표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호주가 이기는 게 베스트겠죠.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국은 올라가고 손흥민은 빨리 오고. 아 그렇죠. 그렇네. 네. 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OPTA에서 전망을 한 걸 보면 호주를 조금 우세한 걸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네, 옵타에서는 54대 46. 거기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54대 46으로 호주 우세를 점쳤고요. 뭐 호주 우세긴 합니다만 8강의 모든 대진 중에서 이게 격차가 제일 적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최소한 54점 몇이라도 돼서 한국보다는 격차 크게 나는데 이게 제일 적다. 그러니까 제일 향방을 알 수 없는 승부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현재 우승 확률도 호주가 1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호주 1위, 한국 3위예요. 네. 이게 뭐냐면 한국 호주 승자가 올라가면 타지키스탄 대 요르단을 만나잖아요. 네. 여기서 이기면 결승 간다. 결승까지는 사실상 거의 뭐 쉽게 간다. 네. 고스도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강, 4강 결승 승리 확률을 모두 곱해야 이제 우승률이 나오는 거니까 네. 호주랑 한국이 높게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2위입니다. 네. 호주 1위, 일본이 거의 같은 수치로 2위, 한국이 3위. 이렇게 우승 확률을 옵타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외부의 시선에 따른 이번 경기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이 이번 호주전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그저께 인터뷰에서 뭐 3백 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볍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3백을 쓸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가능성은 있죠. 네, 가능성이 있지만 뭐 우리가 저분의 머릿속을 지금도 모르니까 네, 그쵸. 범인은 저런 어떤 특이한 분의 머릿속을 알 수 없거든요. 네. 저는 범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선발 3백은 폐기하는 게 맞다. 오히려 경기 중에 승부수로 쓰면 쓰지 선발로는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국 경기 하기 전날에 카타르가 16강에서 3백 안 쓰던 3백을 두고 나왔다가 전반전에 두드려 맞고 후반전에 포백으로 바꿔서 경기 뒤집었거든요. 우리도 같은 패턴으로 갔고. 그렇죠. 사실 대회에서 안 쓰던 전술을 쓰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보통은 전력이 약한 팀에 혹은 부상자가 많은 팀에 좀 그런 도전적인 수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8강까지 올라왔으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시도가 그렇게까지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도. 근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잘하는 거 해야 된다. 그리고 호주가 이번 대회 전력이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아요. 네네. 네, 뭐 인도네시아전 때 4대0을 이기긴 했지만 그전 세 경기 그렇게 스코어 차도 많이 안 났고 경기 내용도 좀 굉장히 투박하고 경기 내용 좋지 않은데 골을 좀 적시 잘 터뜨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수 적고 들어가야 되는 팀이 아니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우리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열세인 건 분명합니다. 휴식도 훨씬 적고 우리가 50시간인가? 뭐 덜 이제 쉬었고요. 한국이 이틀 있다가 하고 호주가 4일 있다가 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제일 마지막쯤에 했고 호주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승부차이까지 그렇죠. 또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는 그 로테이션도 적절히 조별리그 때 돌리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안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크리스만 감독은 우리가 휴식이 졌지만 프레시하게 나갈 거다. 자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한 부분에서 이번 대회 시작하고 상당히 좀 폼이 많이 빨리 안 올라왔잖아요. 선수들 몸이 무거워 보이고 그런 컨디셔닝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는 안 했지만 길게 보고 한 거다 우리는 뭐 또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선수들도 그런 네. 류의 얘기를 좀 해주긴 했어요. 뭐 그런 데는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연장전을 했는데 오히려 개막전보다 몸이 좋아지는 팀이 있다? 네. 뭐 이러면 뭐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고 뭐 그러길 바라긴 합니다. 네. 이제 3백보다 더 이제 사실은 화두가 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전 이재성, 황인범 중원 조합은 네. 진짜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굉장히 좀 위험하죠. 예. 네. 특히나 이렇게 포백일 때도 그렇지만 3백 앞에 중미 2명 놓는 그 3-4-3은 그 중미 2명이 장악력과 어떤 피지컬한 커버 범위가 엄청나야 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팀들은 캉테 같은 선수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이재성, 황인범은 그걸 하기에는 일단 특히나 호주 상대로는 피지컬적인 열세가 너무 심합니다. 네.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개인의 기량과 최근 컨디션에 만족을 하든 못하든 박용우를 쓰든지 뭐 그런 방식이 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명을 썼던 이유는 뭘까요? 박용우 빼려고. 그러니까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용수 지난 경기 때 실수하고 뺐고 네네. 박진섭하고 이순민 선수가 설 수 있지만 쓰질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 출신 감독들이 이런 성향이 좀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 포지션에 차순희 선수를 쓰는 것보다 전체 어떤 오버롤 기량에서 차순희 선수 이런 선수를 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뭐 조강래 감독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크리스마 감독이 매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왔지만 이번 호주전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가 전술적으로 봤을 때 중원을 상당히 탄탄하게 짜는 팀이거든요. 테크니컬한 팀은 아닌데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을 상대로 우리가 투미들로 그것도 이재성과 황인범이라는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기본 포지션에 비하면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또 나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거는 좀 리스크를 넘어서는 그런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그 박영호 선수를 계속해서 주전으로 써왔잖아요. 거의 붙박이처럼 수비형을 써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네네. 그리고 만약에 좀 이상이 있다 하면 다른 차순위 전문 포지션 선수를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뭐 진짜 박용호 네. 선수를 이제 불신할 거면 황인범, 이재성 2명으로 하지 말고 거기 홍현석이나 누굴 추가해서 셋으로 하든지 박진섭이나 누굴 추가해서 셋으로 하든지 아무튼 셋을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이재성, 황인범 2명은
원래도 조금 불안불안하게 운영해 왔고 장점이 안 나오는데 호주 상대로 한국이 더 지친 상태에서 그걸 한다? 아,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의 이번 경기 예상 전술 뭐 이번 때 보여줘왔던 그 축구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서 얘기를 좀 나눠 보면 우리 대표팀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팀이 그 4-1-4-1 전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4-3-3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 중앙에 뭐 17번에 바커스 여기는 네. 베커스라고 하는데 바쿠스라고 불리는 17번 네네. 바쿠스 아니면은 13번에 오닐 선수가 확실하게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로 우리로 치면 이제 박용우 선수 역할을 하는 선수고 그 양쪽에 그 맥그리하고 어바인 어바인 코스 연결은 이번 때 가장 골 많이 넣고 있는 요 두 선수가 한 몇 잘라 역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미드를 썼을 때 우리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기본적인 전술 포맷이. 그래서 이재성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가 이 그 수비형 미드필더 앞쪽에서 윙어들하고 좀 스위칭도 좀 하고 이러면서 공격을 좀 도와주는 이런 걸 하는데 이 세 명의 조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기 뭐 맥거리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메커프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게 뭐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탄탄하면서 한 방도 있다. 피지컬적으로 네네. 네,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몸싸움 아끼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싸움에서 밀리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중원에서 이렇게 좀 경합을 해서 볼을 빼내고 나서 사이드로 측면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뭐 보일, 뭐 아니면 네. 왼쪽에 보스, 아니면 양쪽에는 풀백들 올라와서 양쪽 풀백들의 움직임도 중앙으로 들어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그 포스트 코어로 감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원에 숫자를 늘리는 이런 움직임을 안 가져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직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에 대한 그런 부담이 상당히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팀인데 네, 뭐 보스 조던 보스나 그 오른쪽에 보일은 스트라이커로 나올 때도 있는데 네. 이 두 선수가 이강인과 더불어서 이번 대회 드리블 성공 횟수 완전 탑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처럼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플레이메이킹하는 게 아니고 네. 보스는 원래 레프트 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측면을 베이치랑 호흡 맞추면서 쫙 뚫고 뭐 기회 나면 왼발 중거리 슛 아니면 왼발 크로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냥 네. 뭐 단순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기용을 그냥 단순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선 클린스만 감독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렇게 트렌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지금 아놀드 감독 자체가. 그런데 호주 선수들이 갖고 있는 뭐 키가 크고 작고 이걸 떠나가지고 상당히 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축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원의 싸움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운영을 하려면 투미들 형태로는 굉장히 어렵다.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팀이 제가 생각하는 약점은 수비 쪽에 있는 선수들이 빌드업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압박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그 사우디전도 그렇고 전방 압박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전반전에는 거의 안 했고. 그렇죠. 네. 그런데 호주전은 초반부터 초전 박살로 앞에서 엄청 뛰어다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데. 네, 만약에 그 조규성을 빼는 원톱 구성을 한다면 이 경기가 저는 맞았다고 봐요. 오히려 전방에 뭐 황희찬을 세우든 뭐 손흥민을 세우든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이 그 중앙에 해리 수타 맥과이어랑 상당히 좀 비슷하게 생긴 레스터 시티에 있는 이 친구가 오른발 오른발 센터백 왼발 센터백을 철저히 지키는 그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의 빌드업이 스피드도 느리지만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공략을 하면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잡을 수가 있어서 네. 이 경기 때는 오히려 그런 식의 뭐 정우영 선수의 왼쪽 윙어 기용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네. 점에서는 정우영을 슈더 스트라이커로 놓고 네. 손흥민을 측면으로 슈트트가르트에서 했던 것처럼 네, 네. 손흥민을 측면으로 빼주든지 하는 네. 게 굉장히 합리적인 기용일 수 있다고 보지만 크리스만 감독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사우타라고 되어 있는 해리 스타 선수가 패스 횟수 네. 지표에서 뭐 황인범, 김민재 등과 더불어서 이번 대회 탑 5에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패스를 많이 돌리는 센터백은 보통 패스 성공률이 90을 넘던지 80대 후반이어야 되는데 이 그쵸. 선수는 80대 네. 초반입니다. 네. 그렇게 패스를 많이 한 센터백 치고 성공률이 진짜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90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체력적인 약점이 있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 뭐 중반부터 아니면 막판에 그때 가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체력적인 여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그런 좀 경쟁력을 갖는
공격진 구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려운 얘기네요. 왜냐하면 네. 한국은 이번 대회 내내 초반 30분 동안 탐색전 하다가 30분 네. 지난 다음에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클리스만 감독이 그런 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그라운드 상황을 니들이 해석하고 알아서 이제 적응해서 뛰어라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아닙니까? 있죠. 그리고 뭐 지난 경기 3백을 쓴 것도 어쨌든 전반전을 잠그겠다는 걸 음. 명확히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주전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팀이 이제 전방에 주전 공격수는 이제 미첼 듀크죠. 네, 미첼 듀크. 제가 보여드리는 이 라인업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인데 이때는 부상 때문에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옌기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저는 이 친구 나올까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옌기요? 예. 옌기가 골은 별로 없어도 아주 좀 빠르고 좀 움직임 자체가 좀 위협적인 편이더라고요. 잉글랜드 3부 리그 선수인데 네. 포츠머스. 근데 일단 몸빵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아니 몸이 엄청납니다. 어깨가 제 2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몸싸움에서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는 선수고, 근데 스피드가 또 있어. 키 크고 덩치도 네. 있는데 빠르기도 한. 네. 뭐, 그리고 생각보다 발기술도 나쁘지 않아. 네. 왜 3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요즘의 그 보니페이스보다는 옛날 아데바요르 같은 느낌의 좀 탄력 있는 네. 키 크고 몸싸움 잘하고 탄력 있는 유의 흑인인데 다만 물론 골을 잘 넣지 못하니까 3부에 그쵸, 있는 그쵸. 거지만 약간 네. 야쿠브 같이 생겼어 느낌이 몸이. 근데 지금 이 팀에서는 3순위 스트라이커긴 합니다. 미첼 듀크라고 그 J리그 2에서 지난 시즌 10골 넣고 소속팀 승격시킨, 이번에 나상호하고 이제 오세훈 선수하고 마치다 같은 팀에 젤비아 있는, 예. J리그 2 소속인데 월드컵 골을 넣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이제 넘버 원이고 그다음 포르나롤리 선수가 이제 넘버 2인데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김민재 선수가 잡기가 편한데, 웬만한 선수 아니고서는 사실 김민재 선수를 상대로 뭐 기술이나 스피드로 제압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옌기가 나오는 경우는 저는 좀 걱정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더 측면 크로스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더 크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근데 측면 수비가 이번 대회 썩 좋지가 않아서 그런 어떤 약점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초반부터 공격진들이 앞쪽에서 상대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면서 상대가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선발 3톱의 구성을 굉장히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강인 선수를 선발에 뺀다고 해도 저는 이번 경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발 3톱이라고 애초에 클리스만 감독은 생각을 할지부터가 3-4-3이어야 3톱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포백 가면 또 2톱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포진부터 이제 호주를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호주하고 우리가 과거에 좀 자주 붙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은근히 그렇게 우리가 또 맞대결이 많지 않다. 맞대결이 이렇게 많진 않았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평가전에서 승리를 한번 2019년에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맞대결인데 이때 네. 우리가 승리를 했었고 2018년에 비겼고 2015년 아시안컵 결승에서 우리가 졌고 네. 조별리그 때 우리가 이겼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늘 해왔었기 때문에 최근 5경기 보니까 우리가 2승 2무 1패인데 가장 중요한 경기를 졌고요. 네. 나머지 경기들도 다 한 골 차입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연장 또 갈 가능성도 꽤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좀 좋은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우디전보다 재미가 더 없을 수도 있다. 예.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네. 그 조별리그를 굉장히 한국에서 보기 편한 한국 네. 저녁 시간에 해주다가 16강부터 무슨 약 올리는 것처럼 16강 새벽 1시, 8강 12시 반, 네. 올라갈 경우 4강 12시 30분씩 땡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1위 했으면은 8시 반에 네. 이게 방송사가 제일 좀 그렇죠. 피해가 크죠. 네네. 네,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 아무튼 이번에 꼭 승리를 해서 4강전은 물론 안심할 수는 없지만 4강전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90분 안에 결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